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지금 11시 15분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집은 아니고요. 제 개인 사무실인데 오늘은 한 곳만 파는 심야 서점, 예약한 서점 방문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 조카와 같은 친구들이 제 책과 관련돼 가지고 찾아와서 부동산 이야기를 즐겁게 나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온 친구들은 제가 테라노 대로변의 어떤 스테이킹 플랜이라든지 파밍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석을 잘 지켜가지고 학습을 했던 친구들이고요. 솔직히 지금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각자의 일을 착실하게 잘 맡아서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수많은 그 신입 직원분들을 코칭해 왔는데 제가 늘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항상 똑같은 수준으로 저도 가르치지를 못해요. 첫날은 똑같은 마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 날이 되고 세 번째 날이 되고 하면 중요한 거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숙제를 해오는 그 수준을 보고 저도 코칭을 하게 돼요. 아, 이 친구들은 내가 어지간히 공부해서 가르쳐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내준 숙제가 하나인데 두 개, 세 개를 해오는구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저도 바싹 긴장을 하고 뭐 부교재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거나 현장 학습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더 빨리 일을 익힐 수 있도록 과제를 더 많이 내주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시켜요. 이게 셀러리맨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저희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잘하면 일만 더 많이 하게 된다고. 그 실제로 똑같은 사람에게 일을 시켰는데 한 사람이 더 빨리 많이 한다.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는 저 친구한테 더 많이 시키면 더 빨리 되니까 저 친구한테 빨리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한데 신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차피 일을 시켜도 잘 안 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더 열심히 해봐야 일만 더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일을 시켜도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빨리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주어진 일을 더 빨리 하고 더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속내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어차피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길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내가 빨리 익혀야 된다. 선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내 사업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좀 더 앞을 더 많이 내다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일이 많이 나한테 몰려오는 거에 대해서 일이 몰려온다 생각하지 않고 학습의 기회가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다른 겁니다. 제가 경력자와 신입 직원, 임대차 위주에 집중할, 그러니까 뭐 대형 빌딩 임대차에 집중할 임차 대행과 임대 대행 전 분야에 경력자를 채용한다는 채용 공고를 제 SNS에다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뭐 이력서가 지금 들어오기도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러는데 알아서 잘할 경력자들, 특히 이제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부동산 회사에서 뭐 셀러리 베이스로 일을 하면서 대형 건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난 이제 셀러리 베이스를 탈피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에이전트가 돼보겠다. 이런 분들, 그 중에서 나 혼자 가서 임차 대행이나 이런 부분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저희 회사의 신입분들이나 임대차 하실 분들을 그분에게 팀원으로 많이 붙여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내 팀원들을 다 데리고 동반 입사하겠다 이랬을 때는 이 안에서 약간 소사장처럼 본인이 여기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분의 어떤 수익 구조를 짜드릴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의하기 위해서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옛날 사람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건 약간 어쨌거나 그러면 신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입의 경우에는 제가 채용 공고에다가 그렇게 포스트에다 써놨어요. 각오가 된 신입들을 찾고 있다. 자, 그러면 뭐 입사해가지고 부동산 일 배우는데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실 수 있는데 대형 건물 임대차를 한다는 거는 공부를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사무실 임대차와 관련돼 가지고 세일즈 코칭을 했었는데 굳이 28년 동안 네가 가르친 사람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50명?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몇천 명을 가르치면서 저한테 쌓인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과제는 얼마 만에 해야 된다. 이 정도 과제는 내가 이 정도 시간을 주어졌을 때 못하면 안 된다. 이 정도도 못하면 사무실 임대차를 할 수 없다. 이런 딱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충족할 만한 각오가 되었을 때 지원을 하라는 그런 의미죠. 테란노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테란노입니다. 제가 저희 신입 직원들한테도 어저께 잠깐 얘기를 했는데 테란노에서 파밍을 하는데 테란노가 무슨 길인지 그 왜 이란의 수도 이름이 서울에 있는 강남 길에 붙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고 국기원 사거리인 이유도 알아야 되고 선능력은 왜 선능력인지 삼성역은 왜 삼성역인지 그거 검색하면 네이버에 다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호기심을 갖고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디렉션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역이다. 현대백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능역까지 대로변 건물 이름 다 외우고 그 지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매핑해서 지도 만들고 지도 안에 있는 건물들 이름 다 외우고 그 건물 이름만 딱 들어도 외장이 어떤 건물이고 몇 평짜리 건물인지 이런 거는 대충 외우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와중에 1층 임차인이 누군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퀴즈를 낸다고 예를 들었을 때 삼성역에서 선능역까지 1층에 스타벅스 있는 건물 이름 다 대봐라. 그랬을 때 땅땅땅땅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건물이 연면적이 9,874평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10,000평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고 저 건물이 128,700원이다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 건물 평당 14만원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10,000평짜리 건물이 돼 3,000평으로 보이고 그 건물 1층에 우리은행이 있는데 1층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건물에 5층이 비어있는데 임대가 얼마나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건물의 임대 가격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임대차 공부를 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달달달달달달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를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10년이 간다고 해서 달달달달 안 해온 사람들이 외워지진 않는 거예요. 초기에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주도 학습 자기 스스로 다 외워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죽어라 패가지고 가리키려고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교 가지 않고 독학해도 자기가 알만한 걸 다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기본적인 거를 다 알려주고 언제까지 이거를 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완성을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봐요. 3,000명 중에서 50명만 제가 만족할 만한 그 과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0명은 재밌는 게 있어요.
실패한 사람한테 드린 공보다 성공한 사람한테 드린 공이 더 적은 경우도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꼭 해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냄새만 맡더라도 본인이 연구해서 그걸 완성을 합니다. 근데 하기 싫겠다고 한 사람들은 입에 입을 벌려서 강제로 먹을 걸 집어넣어도 그 씹기만 하면 되는데 그 씹는 걸 하지를 못해요. 그 실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첫날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를 해오는 그 이튿날의 모습을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어차피 완성을 못할 건데 내가 애정을 쏟고 이 사람한테 이거를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자, 그러면 너는 시간을 낭비시키려고 왔으니 나도 그냥 적당히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꼭 지금 제가 현재 대표인 입장에서 그렇게 마음먹는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하려고 애를 쓰겠죠.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이왕 입사했는데 돈을 벌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도 강제로 쉽게까지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그 각오라고 하는 것이 나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각오가 아니에요. 아침에 제가 저희 일찍 출근한 신입 직원 몇 명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지금 7월 16일이거든요, 오늘이. 7월 16일, 7월에 반 정도 왔는데 한 20일 정도가 됐는데 계약이 없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더워서 많이 못 돌아다녀서 그런지 7월달 다 갔는데 계약을 못했네. 8, 9월달에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 개떡같은 소리예요. 그게 왜 개떡같은 소리냐면, 아니 지금 쳐놀고 있는데 무슨 8월에는 자동으로 돈이 벌려요? 7월이 반이나 남았는데 15일이면 지금 손님을 찾아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계약을 해도 작은 사무실은 계약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직 15일이나 남아있는데 이 15일을 30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5일을 30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루에 누가 8시간만 일하라고 했어요. 16시간 일하면 되잖아요. 24시간에서 16시간을 빼도 6시간 자고 밥 먹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2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뭐 나는 일산사니까 뭐 이딴 소리 하지를 말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사무실에서 퇴근 안 하고도 한두 달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마음이 있으면 회사 옆에 고시원에 산다고 하더라도 10분 만에 출근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출근하는데 하루에 4시간을 쓴다. 영업을 2시간을 더 해도 되는데 나는 왜 4시간을 출퇴근하고 있나? 나는 하루에 8시간 일할 수 있는데 그 남은 시간에 뭐 하겠?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루에 16시간 일할 수 있는데 왜 8시간밖에 일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회사 근처에 이사와서 고시원에서 5분 만에 출근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자는 시간 줄일 수 있죠. 6, 7시간, 몇 달 동안 6, 7시간밖에 안 잔다고 해가지고 사람 죽습니까? 저 평생 저 뭐 8시간, 9시간을 자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10분 자도 되고, 점심시간에 꼭 밥을 1시간 동안 먹어야 돼요? 20분 만에 먹고 20분 잘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4시간 알아서 선택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무 썰듯이 뚝 잘라가지고 6시면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뭐 숙면을 취한다? 아니, 죽으면 얼마든지 잘 수 있는데 숙면을 뭐 10시간을 잘 거예요? 언제 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신입 직원 일 때 5, 6달 정도만 이렇게 빡세게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 숨 막히게 살으라고 하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열심히 5, 6개월을 살면 게을러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 열심히 6개월 정도 해놓은 것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영상을 마치기 전에 그럼 6개월 동안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다시 돌아가서 삼성동입니다. 삼성역부터 선능역까지 대로변 건물 이름 정도는 다 알아야 되고, 그 건물 이름만 떠올려도 외장이 어떤 것인지, 연면적이 얼마짜리 건물인지, 1층에 뭐가 있는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해당 건물의 공실 어떤 건물에 몇 층이 나와 있는지 다 알아야 되고, 그 나와 있는 임대가 얼마에 나와 있는지 다 알아야 되고, 건물주 누군지 알아야 되고, 관리소장 만나야 되고, 명함 다 확보해야 되고, 층별 임차인 스태킹 플랜, 1층은 누가 쓰고 있고 5층은 누가 쓰고 있고 20층은 누가 쓰고 있는지 각 건물별로 층별 임차인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 그거 알 수 있다고? 그거 다 아는데 시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걸 강제로라도 외우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걸 한 10일 만에 다 외우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능력에서 삼성역까지 대로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준으로 외우는 데는 10일도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팀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직원 중에 강남에서 한 5, 6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테란에 자기가 자주 왔기 때문에 모르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한 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원한테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럴 때 약간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현대백화점 가봤니? 그러면 현대백화점 가봤죠. 솔직히 테란노에서 일하는데 삼성동에 현대백화점이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은 부동산 할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대백화점을 안다고 얘기하길래, 자, 그럼 현대백화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깜빡깜빡 거리고 너는 지금 건넌다. 자, 그러면 건너자마자 첫 번째 건물 이름 뭐야? 그렇게 잘 테란노를 안다고 하는 친구가 그 첫 번째 건물 이름을 대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년을 일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 10년을 일한다고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루만 제가 강제로 하루만 시켜도 다 외우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던 그 각오라는 말과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돈을 부동산 하면 많이 번다고 생각해서 부동산 회사에 입사는 해도 그 각오가 전혀 돼 있지 않아가지고 지가 외워야 될 거 하나도 외우지 않고 공부할 거 하나도 하지 않는데 돈만 벌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단연코 제가 28년 동안 3,000명 넘게 가리킨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면서 단연코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사람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은 단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각오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의 프로세스는 굉장히 단순하고 외울 것도 단순하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리고 저는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를 더 이상 고민하고 살고 싶지 않다. 왜냐면 저 건강수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남자가 평균 건강수명이 69살이라는 걸 생각하면, 저 건강하게 산다는 그 가정하의 시간만 계산하면 저 20년도 못 살아요, 앞으로. 그 20년 동안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무작위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각오가 된 사람만 가리킬 거고, 그 가리킬 각오가 돼 있지 않는 사람 외에 절약할 수 있는 그냥 일반 아무나 가리키는 그 시간을 빼고, 그 확보된 시간은 제 인생을 위해서, 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쓰고 싶지, 버려지는 시간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다. 그게 저의 어떤 마음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대형 빌딩 임대차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에 제가 그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잘 가르칠 각오가 저는 돼 있는데 배울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신입사원의 채용 기준이고, 경력사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제가 터치할 필요는 없고, 제가 경력사원이 저희 회사에 조인을 했을 때, 합류했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행히 저희 회사의 본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본사가 관리하고 있는 그 건물의 공실들을 채우는 사내 외주사, 사내 외주사로서 아주 원활하고 편리하게 쉽게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그 밑을 깔아드리겠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제가 한 번도 영상을 끊지 않고 그냥 찍어버리는 편인데 지금 딱 21분째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그 졸릴까봐 이렇게 커피를 타놨는데 커피 안 마시고도 정신이 맑아졌기 때문에 지금 쓰던 글을 마무리 짓고 완성은 못하겠지만 한 12시 반까지 1시간 정도 글을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NS에 여러 번 알렸는데 제가 6번째 책의 원고를 지금 117페이지째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20분이 있으면 목요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 금, 토, 일 4일이면 7월 20일이에요. 그래서 7월 20일이면 전 초고가 완성될 것 같고, 7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완성된 초고에 살을 붙이거나 살을 빼거나 그리고 목차를 고치거나 이런 편집을 제가 1차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약간 부족한 페이지들이 있기 때문에 양을 한 140페이지까지 늘리고, 그게 완성돼서 초고가 7월 30일 정도에 이 정도면 출판사에 보내도 되겠다, 이런 시점이 되면 제 책을 내주셨던 출판사 위주로 해서 먼저 투고를 하고요. 그 출판사에서 내주신다고 하면 저는 즐겁게 책을 이제 편집을 하고 팔 생각을 할 거고요. 만약에 출판사가 8월 중순 정도까지 구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투고를 해서 출판사를 8월 말까지 찾아내고, 그래서 목표는 8월 말에 출판사에서 편집이 들어가면 10월 말 11월 정도에 책이 다 편집이 끝나가지고 빠르면 12월 아니면 내년 1월 달 정도에 이 책이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그 목표고요. 가급적 오래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7번째, 8번째 책에 대한 그 기획들도 해놨기 때문에 좀 성급하긴 하지만 아이디어가 다 섰기 때문에 7번째 책, 8번째 책의 목차도 틈틈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정도 글을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